자, 한때 20세기 초반 세계 4위의 강대국이었다가 지금 인플레에 망해버리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이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를 지향하는 포퓰리즘 좌파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결국은요, 무정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밀턴 프리드먼을 존경한다는 그런 신자유주의적 속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극우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죽하면 극자 포퓰리즘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선택을 했겠느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극에서 극으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레이 후보 또한 아르헨티나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퍼주는 이런 형태의 경제, 포퓰리즘 경제를 완전히 지금 차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름 이념적 혼란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페론주의라는 것은 1946년부터 55년 그리고 또 7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후안 페론 집권 시기에 국가 주도적인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을 말해요. 자, 후안 페론이라는 자가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1946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자, 그때 페론은 조합주의적 이상을 가지고 이걸 실현한다며 사회계층을 기업가, 농부, 노동자로 나누고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중재하는 그런 정치를 폈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그의 포퓰리즘적인 재분배 정책은 그야말로 퍼주기 정책으로 변해갔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국가 재정을 거들내고 결국은 첫 집권한 이후 이제 군부 쿠데타를 불러와 가지고 장기간 군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고, 또 페론이 70년대 재집권에서도 더 심해진 이런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바람에 2차 군부 집권까지 불러왔죠. 그래서 페론주의는 국유화에 따른 적자, 정경유착, 세계 제일 농목 추급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그런 효과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그 이면에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의 복지를 갖다가 향상시켰다라는 돈크라이포미 아르헨티나에 나오는 그 에바 페론이 이 페론의 부인이었죠. 자, 그래서 저런 이 아르헨티나식 퍼주기식 복지의 대명사가 이제 페론주의인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현 집권 정당이 이 페론주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밀레이라는 이 한마디로 좀 삼류 경제학자가 경제 평론가 역할을 해왔어요. 자, 그러다가 그의 지지자들이 2019년에 당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TV, 라디오 등의 평론을 하는 역할을 주로 했죠. 경제 평론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20년 동안 경제 전문가라면서 각종 논문도 내고 책도 내고 또 TV, 라디오, 신문 이런 데 자주 등장을 했고, 자, 그래서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 전기톱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했고, 이에 동의하는 추종자들이 자유지상당이라는 걸 창당했고, 2019년입니다. 밀레이는 이 당의 명예 총재 겸 대표로 추대됐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철저한 비주류 아웃사이더가 아르헨티나 정계의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자, 2020년부터 하원 의원에 당선됐지만은 의원으로서 존재감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래서 2021년부터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이 대선 1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의 의원이었어요. 그가 이번 대통령의
당선된 배경에는 아르헨티나를 오랫동안 좌우해왔던 두 개의 정치 세력,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와 그리고 우파, 중도 우파라고 하는 이 정당들, 무능한 정당들에 대한 심판론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최대 140%까지 치솟은 물가로 경제가 초토화되면서 OECD에 따르면 올해 평균 118.6%의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율이 있었고 내년에는 160%가 넘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의 정치적 대안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주요 공약을 보면 이 아르헨티나 화폐 페소를 미국 달러로 교체하고 무능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인플레를 가중시키는 중앙은행은 폐쇄시켜버리겠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 친중 친브라질이 좌파 정권이죠. 이걸 떠나서 친미 외교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브릭스 경제 협력체 가입을 철회하겠다. 자, 브릭스라는 게 그 러시아,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국들 조직이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총기 소유를 완화하고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는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향해 공산주의 국가와는 그래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밀레이 내 충격적 요법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고 통화 변경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초인플레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 부패 실정이 잇따르고 있는 중남미의 좌파 정권 붐에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좌파 정권들이 쫓겨나거나 선거에 지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에 밀레이 당선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나 이 브라질 전 대통령, 이 사람도 그거였죠. 보우소나루,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다시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보우소나루, 밀레이, 이 세 사람이 작은 정부, 무기 소지 지지하고 SNS를 활용하고 반기득권 정치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보우소나루는 지금 신이 났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국민들이 한국보다 좀 나은 점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무능하고 포퓰리즘적인 형태, 부동산 투기 형태에도 끝없이 국민들이 저 두 당을 지지해요. 자, 혁명 20일이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창당은 2021년 4월 달에 됐죠. 자, 그러니까 이 밀레이도 저처럼 TV나 언론에서 정치를 평론하고 또 SNS에서 정치를 평론하던 사람이에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혁명 20일도 그래요.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저런 거대한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한국은 안 될까요? 아르헨티나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도 아르헨티나만큼 더 이렇게 망해가야 결국은 최종적인 순간에서 대중들이 반기득권적인 새로운 정치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한국이 아르헨티나 같은 꼴까지 보고야 그때서야 변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꼴을 보기 전에 미리 변해서 고통을 갖다가 겪지 않고 제대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아르헨티나는 바꿨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All the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